안녕하세요. 오늘은 한 아버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청소부로 변장한 아버지. 그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67세의 중견건설회사 회장님은 밑바닥부터 시작해 성공을 일궈낸 분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반 막노동으로 시작한 건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작은 건설자재 납품업체를 차렸습니다. 당시에는 한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혼자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거래처를 찾아다녔고 밤늦게까지 서류 작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그렇게 시작한 작은 회사는 이제 직원만 3,000명이 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회사의 성공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외동딸 수진이었죠. 수진이가 5살 되던 해 아내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아내는 유치원에 가는 수진이를 태우고 가던 중이었고 갑자기 미끄러진 대형 트럭을 피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죠. 다행히 뒷좌석의 수진이는 무사했지만 아내는 그렇게 하늘나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어린 수진이는 계속 물었습니다. 엄마는 언제 와? 엄마 보고 싶어. 그때 회장님은 딸을 꼭 안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엄마 역할도 해줄게. 우리 수진이 절대 외롭지 않게 할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회장님은 전력을 다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수진이의 머리를 예쁘게 빗겨주고 도시락을 정성스레 싸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특히 도시락은 수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으로 꾸몄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사왔고 요리책을 보며 새로운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죠. 점차 실력이 늘어 수진이의 친구들까지 부러워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밤이면 회장님은 수진이에게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피곤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매일 밤 1시간은 딸과의 시간으로 채웠죠. 동화책을 읽어주다가도 중간중간 엄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는 말이야.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창가에 앉아서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듣곤 했단다. 그러면서 늘 말씀하셨지. 이렇게 비 오는 날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최고예요. 라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에 데려가고 방학 때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쌓았습니다. 특히 봄이면 꼭 벚꽃 구경을 갔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했던 계절이 봄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키운 딸은 아버지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지금은 대기업 마케팅 팀장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참 잘 자랐구나. 출근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회장님은 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하늘에 계신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여보, 우리 수진이 봤어? 당신을 꼭 닮아서 참 예쁘게 자랐어.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퇴근 후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수진이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결혼하려고 해요. 순간 회장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제 32이니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걸 알면서도 새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렀나 싶어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딸의 설렘 가득한 목소리. 그 목소리에는 행복이 묻어 있었지만 회장님의 마음 한켠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아빠가 한번 만나봐도 되겠니? 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그래, 좋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는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어제 같은데 그 작은 아이가 이제 누군가의 아내가 된다고 생각하니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나기로 한 날은 늦가을의 화창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단장을 하고 딸이 예약해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사위 민호는 IT 기업의 개발팀장이었습니다. 29의 젊은 나이에 대기업의 팀장 자리에 올랐다는 소개에 회장님은 처음엔 안도했습니다. 키 180cm의 훤칠한 키에 뿔테 안경을 쓴 민호는 첫 인상부터 지적이고 성실해 보였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자리에 앉은 그의 태도는 예의 바르기 그지없었죠. 장인어른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처음 수진이를 만났을 때부터 이렇게 인사드린 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40년간의 사업 경험으로 다져진 날카로운 직관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부드러운 말투와 공손한 태도 이면에 숨겨진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민호가 자신의 이력을 소개할 때 그의 눈빛에서 보이는 지나친 자신감이 거슬렸습니다. 스타트업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대기업 임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년 안에 최연소 임원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죠. 수진이와 저는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수진이를 향한 마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커리어와 미래 계획에 대해서만 장황하게 설명했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민호는 결혼 시기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저희가 생각하는 시기가 있는데 네. 아직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서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 후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날 밤 회장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딸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 우리 수진이의 배경만 보고 접근한 걸까? 혹시 재산이 목적일까? 문득 20년 전 한 친구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기업인이었던 그 친구는 딸을 잘못된 사람과 결혼시킨 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업가로서의 기반도 가정도 그리고 딸마저도. 회장님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수진이가 5살 때 아내와 함께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여보,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수진이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을 텐데. 며칠을 고민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오랜 친구이자 회사 이사인 정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정 이사, 자네 부탁 하나만 들어주게.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나 잠시 회사를 비워야겠어. 딸아이 결혼 문제 때문이야. 네? 그게 무슨... 회장님은 자신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다니는 회사의 청소부로 취업해서 그의 진면목을 직접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일이 아닙니까? 난 결심했네.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 하지만 내 딸의 인생이 걸린 문제일세. 정 이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회장님의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수염을 길렀습니다. 며칠 동안 면도를 하지 않으니 제법 수염이 자랐고 거울 속 얼굴은 이미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 이사가 추천한 분장 전문가의 도움으로 머리는 희게 염색했고 특수분장으로 주름도 더했습니다. 허리는 구부정하게 굽히고 말투도 조심스럽게 바꿨습니다. 청소부로서의 첫날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새벽 4시 30분 출근하자마자 받은 것은 오래된 청소도구와 바랜 청소 유니폼이었습니다. 김 과장님, 새로 오신 분 교육은 제가 맡을게요. 청소 반장이 다가와 기본적인 일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총 30층이에요. 화장실 청소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로비, 복도, 엘리베이터 순서예요. 특히 임원실이 있는 20층은 깐깐하니까 신경 써서 청소하셔야 해요. 평생 고급 양복만 입던 손으로 변기를 닦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고무장갑을 끼는 것조차 어색했고 청소약 냄새에 구역질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망설이고 있을 때 옆에서 청소하시던 김순자 여사가 다가왔습니다. 처음이라 많이 힘드시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이렇게 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김 여사는 변기 청소하는 요령부터 청소약 섞는 비율까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녀의 도움으로 회장님은 조금씩 청소 일에 적응해 갔습니다. 하루 일과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 30분 출근. 5시까지 청소도구 준비와 작업 분담. 5시부터 7시까지 화장실 청소. 7시부터 9시까지 로비와 복도 청소. 그리고 수시로 쓰레기 수거와 긴급 청소. 처음 며칠은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허리는 펴기도 힘들었고 무릎은 마치 부서질 것처럼 아팠죠. 밤이면 근육통 때문에 잠을 이루기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수진아, 아빠가 너의 행복을 지켜줄게. 아침마다 거울 속 청소부의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건물 직원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오신 청소 아저씨 정말 성실하시다. 아침에 제일 먼저 오시고 밤에 제일 늦게 가시는 분이야. 화장실이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없었어. 어떤 직원들은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기도 했고 도시락을 나눠주는 친절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이 회장님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특히 김순자 여사는 매일 아침 김밥을 싸와서 나눠주었습니다. 영감님, 혼자 사시면서 아침도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제가 조금 더 싸왔어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니 3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손주들 학비를 대기 위해 청소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자신의 도시락을 나누는 모습에 회장님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예비 사위 민호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아침 일찍 엘리베이터를 청소하고 있을 때였죠. 민호는 청소하는 회장님을 보고도 인사는커녕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소 중이라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들어와 비키세요. 라는 말만 툭 던졌습니다. 그의 차가운 말투에 회장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앞에서 보여주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 그날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복도 청소 중에 실수로 물이 민호의 구두에 살짝 튀었습니다.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실수가 많으세요? 이거 300만원짜리 명품 구두인데 배상해 주실 거예요? 회장님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민호의 질책은 계속됐습니다. 아니 이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월급은 받아가시겠죠? 정말 한심하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회장님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의 미래를 함께하고 싶다던 그 사람이 이렇게 타인을 무시하고 비하하는 사람이었다니. 그날 이후로 회장님은 더욱 주의 깊게 민호를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출근, 밤늦게 퇴근하는 성실한 직원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 숨겨진 모습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회장님은 마지막 복도 청소를 하던 중 민호의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진아 오늘도 야근이야. 미안해. 프로젝트가 급해서. 내일은 꼭 보자. 회장님은 순간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하지만 10분 후 민호는 회사 여직원과 함께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웃고 떠들며 엘리베이터에 탔고 근처 고급 일식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와의 약속을 미루고 야근을 핑계댈 때마다 민호는 그 여직원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은 두 사람이 회사 복도에서 은밀하게 속삭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제주도 가자고 했어? 응, 수진이한테는 해외 출장이라고 했어. 들키면 어쩌려고? 걱정 마, 내가 다 계획했으니까.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청소도구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더 큰 충격은 민호의 이중적인 태도였습니다.
직원들 앞에서는 냉철한 팀장이었고 상사 앞에서는 겸손한 후배였으며 수진이 앞에서는 다정한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아래 직원들과 청소부들에게는 전혀 달랐습니다. 신입사원이 실수로 보고서를 잘못 작성했다고 회의실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정도도 못하면서 어떻게 회사를 다니겠다는 거야? 너 같은 사람은 평생 말단 사원이나 하다가 퇴사하겠지. 그의 폭언에 신입사원은 눈물을 흘렸고 복도에서 흐느끼는 모습을 회장님은 지켜보았습니다. 청소하는 척하며 그 신입사원에게 물티슈를 건네주었죠. 아가씨,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세상에는 완벽한 사람이 없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장애인 청소부를 향한 그의 태도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지체장애가 있는 박 씨는 한쪽 다리를 절며 청소를 했는데 민호는 그를 보며 동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왜 채용하는 거야? 우리 회사가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회장님은 이런 모습들을 모두 휴대폰으로 녹음하고 촬영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밤마다 그 영상들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이런 사람과 평생을. 어느 날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가 깜짝 방문으로 회사에 찾아온 것입니다. 민호를 기쁘게 해주려는 서프라이즈였죠. 오빠 깜짝 놀랐죠? 회장님은 그날도 복도 청소 중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청소하는 회장님을 보자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날씨가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거 시원한 음료수 한번 드셔보세요. 그녀는 들고 있던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회장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이 키운 딸의 따뜻한 마음씨가 어머니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본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런 사람한테까지 신경 쓸 필요 없어. 청소부는 그냥 일만 하면 돼. 그리고는 수진이의 손을 잡아 끌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그날 밤 회장님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 달간 지켜본 모든 증거들이 충분했고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문득 수진이가 5살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도 결혼하면 우리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될 거야. 우리 수진이는 분명 엄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거야. 그럼 나랑 결혼할 사람도 아빠처럼 좋은 사람이어야 해요? 그럼 아빠보다 더 좋은 사람이어야지. 그때의 대화가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순수했던 그 시절의 약속이 이제는 깨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시간 되니? 아빠가 꼭 할 얘기가 있구나. 평소와 다른 아버지의 목소리에 수진이는 걱정이 되었는지 퇴근 후 곧장 회장님의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분이요. 탁자 위에는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던 보리차. 늘 집에 보리차가 있어야 한다던 어머니의 말씀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습관이었죠. 아빠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많이 안 좋으셔서 걱정됐어요. 회장님은 천천히 청소부 유니폼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수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설마... 그래, 수진아. 그 청소 아저씨가 바로 아빠였어. 회장님은 한 달간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한 이후 한 달간 지켜본 민호의 모습들, 그리고 준비해온 녹음 파일과 동영상들까지. 영상 속에는 민호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을 모욕하는 장면, 장애인 청소부를 비하하는 순간, 그리고 다른 여직원과 은밀한 만남을 가지는 장면까지. 이게 말이 돼요? 수진이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리차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져 찻잔이 탁자 위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건넨 커피를 그래, 내가 준 커피를 받으면서 아빠는 참 행복했단다. 우리 수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이로 자랐구나 싶어서. 수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흐르던 눈물이 점점 흐느낌으로 바뀌더니 마침내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런 일까지. 미안하다, 아빠가 너무 과했을지도 모르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었다. 청소부로 매일 그렇게 고생을. 이게 무슨 고생이니? 너를 위해서라면 아빠는 뭐든 할 수 있어. 회장님은 흐느끼는 딸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어릴 때처럼 등을 토닥이며 달래주었습니다. 울지 마라, 이제 알게 되어서 다행이야. 아빠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선택은 내가 해야 한다 하지만 아빠는 내가 현명한 결정을 내릴 거라 믿는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민호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습니다. 평소 그들이 자주 가던 카페였지만 이날만큼은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그만하죠.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의 진짜 모습을 봤어요. 사람을 그렇게 차별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다른 여자와. 민호는 처음엔 발뺌을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가 꺼내놓은 증거들 앞에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모습들이 당신의 진짜 모습이었네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착각 속에 살았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가을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의 첫사랑이 끝나가는 것처럼. 난 오빠가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타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평생을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잠깐 수진아. 이게 다 누구 짓이야? 누가 날 미행한 거야? 민호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제야 수진이는 깨달았습니다. 화를 내는 그의 모습이 평소 직원들에게 하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그렇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이는 상처를 이겨내며 더욱 성숙해졌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열중했고 주말마다 요양원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봉사활동은 아버지와 함께였습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경험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마음을 배웠다는 회장님의 제안이었죠. 수진아,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지방의 한 중학교 교사인 준호였죠. 준호는 할머니가 계시던 요양원에 매주 찾아와 어르신들의 말동무가 되어주고 책도 읽어드리는 따뜻한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준호가 청소하시는 분들과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이렇게 깨끗이 청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할머니께서 쾌적하게 지내실 수 있어요.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수진이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준호는 어느 날 회장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제가 수진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게 돈도 큰 능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회장님이 변장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6개월간 요양원에서 본 준호의 모습이 그의 진정성을 충분히 증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사람을 겉모습이나 조건으로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인품은 그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서 드러납니다. 이제 수진이와 준호는 작은 신혼집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틈틈이 회장님 댁에 들러 안부를 전합니다. 회장님은 이제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청소부로 변장했던 한 달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어. 덕분에 우리 딸이 진정한 행복을 찾았으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도 진정한 행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